이번 주 후반에 우리 증시가 다소 좀 흔들렸습니다. 다음 주는 시장이 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그리고 주 후반의 낙폭을 다음 주에는 좀 만회를 해줄지 고민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HMC 투자증권의 이지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 후반에 해외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생겨서 우리 증시 그 사이에서 샌드위치처럼 상당히 좀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는 좀 어떨까요? 먼저 이 대외적인 변수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월말과 월초가 몰려있는 다음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목할 만한 해외 변수가 좀 몰려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일에는 우선 미국 2월 PC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서서 발표됐던 24일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낮아서 PC 물가지수에 대해서도 기대감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1일에는 미국과 중국의 3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즉 PMI가 일제 발표가 됩니다. 미국은 지금 내구재 수주 데이터가 안 좋았었고, 또 중국은 4월 1일에 발표되는 거는 국가통계국 발표 데이터인데요. 이에 앞서서 발표된 그 민간 그 조사업체인 HSBC에서 발표한 PMI가 부진한 수치를 좀 기록한 탓에 1일 발표되는 3월 PMI 지수가 예상 외의 실적을 보여줘야지만 양국의 제조업 경기에 대한 우려를 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일에는 미국의 3월 고용지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용지표는 워낙 미국 지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달에 호주에 이어서 3월에도 비농업 취업자 수 2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에 미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실업률 하락 속도가 지난 12월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더욱 빨라질 걸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이제 더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부분들은 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뒤로 늦춘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빠르게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게 되더라도 동뉴스가 그 미 연준의 금리 조기 인상 우려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내에서도 다음 주에는 이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한 가지씩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선 31일에는 2월 광공업 생산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건설 경기에는 조금씩 후분풍이 불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광공업과 서비스업 쪽은 동반불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 광공업 생산지수에 의미 있는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1일에는 3월 수출입 및 무역 수지가 발표됩니다. 1월에서 2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감소를 했었고요. 또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전체 1일부터 31일까지의 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증가세로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한 주 동안의 경제 지표를 쭉 훑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 증시 방향성은 좀 어느 쪽으로 잡을지 이에 따른 전략 함께 제시를 해주시죠. 네, 다음 주에 발표되는 지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많지만 시장의 이변을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지표는 미국의 2월 PC 물가지수랑 한국의 3월 수출입 지표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을 경우, 그리고 3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가 우리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 발표는 아니지만 30일까지는 그리스의 수정 경제 개혁안이 제출되어야 하고요. 또 1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가스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동뉴스의 향방에 따라서 유럽 지역의 재정 리스크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지금 불안 요인이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틀 연속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는 좀 신중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좀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면은 다음 주에 경제지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정 연구원님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이 물가 지수입니다.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좋으면은 시장에 나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3월 수출입 지표를 눈여겨보자라는 설명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장 방향성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좀 잡히기보다는 이 재료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이런 박스권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나왔으니까요. 또 신중한 투자 전략 함께 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 잠시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진입 1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양 시장 모두 다 마이너스권이고요. 코스피 지수가 2020선 약간은 밑돌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640선 턱걸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